더불어민주당이 또 하나의 인류 역사에 길이 남고 조롱당할 악법 하나를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이영석이라는 국회의원을 대표자로 민주당 174명 의원 전원이 발의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동원되었는데 명단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법이 왜 문제인지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먼저 이 법이 개정안이라는데 무슨 조항이 개정되었다는 말인가요? 개정안이 아니라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뭘 신설했느냐 하면 처벌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신설된 조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그 방식은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러니까 신문 기사나 칼럼은 물론이고 방송, 인터뷰, SNS, 유튜브는 물론이고 카톡을 통해서 보내거나 해도 안 됩니다. 둘째,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게시 또는 상영. 첫 번째가 대규모,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면 이건 소규모로 길거리 전시나 심지어 포스터 한 장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더 가관인데요. 앞에 두 가지 경우는 쓰거나 전시하거나 하는 등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계속 누군가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인데 마지막 세 번째는 아예 말을 틀어 막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타 공연이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발언이란 말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하게 의도하지 않게 오해를 살 수 있게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처벌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5.18에 대하여는 입도 벙긋하지 말고 말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법을 개정하겠다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당론으로 내놓을 때는 그만한 명분과 논리가 있을 텐데요. 찾아보니 그 제안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살상된 데 대하여 국가가 마땅히 잘못을 인정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이걸 부정할 국민이 있을까요? 5.18의 성격을 어떻게 보건 간에 이런 비극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 관하여는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인정할 겁니다. 유족들의 아픔에 대하여도 위로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 방식은 모든 국민이 인정하고 근대 국가의 합리적 법 정신이 허용하는 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5.18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까 무슨 내용이 있었다고 그랬죠?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세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사실 더 센 정도가 아니에요. 센 것은 물론이고 그 처벌 대상 행위를 보면 이건 아예 그물처럼 아주 촘촘하게 5.18은 아예 성역으로 남겨서 언급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5.18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국가가 반성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민주당에서 내놓은 아까 그 제안 이유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역사 인식 전파? 국론 분열. 자, 이것이 형벌로 처벌할 대상인가요? 형벌은 국가가 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간섭하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면 이 형벌은 언제 발동되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해칠 때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입는 쪽에서 자기 방위를 위해 이때 피해를 입는 쪽이 누구겠습니까? 국민 대중이죠. 국민 대중이 직접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형벌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국가 형벌권의 정당성에 관하여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집단적으로 그 구성원 중 누군가의 행동의 자유에 간섭할 경우에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 방위에 있다. 즉, 문명사회에 속하여 사는 누군가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권력을 행사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목적이란 다른 성원에게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는 것에 있다. 간섭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행위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사실이 예견되어야만 한다. 어떠한 사람의 행위라도 그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유일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관계되는 부분이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지요. 상식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놔뒀다가는 모두가 피해를 입는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 역사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처벌한다는 건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국론 분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5.18에 대한 인식 차이로 무슨 국론 분열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론이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서로 다른 겁니다. 다르기에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다르면 분절이다. 설령 분절이라고 칩시다. 그걸 법으로 처벌하겠다고요. 아, 그러고 보니 이건 순양심처벌법이네요. 보호의 대상에 인격이 아닌 역사를 넣어놓은 것은 국민의 양심까지 국가가 좌우하겠다는 겁니다. 5.18 피해자나 그 유족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쪽이 명확해서 처벌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5.18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하여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벌의 정당성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해석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비판에도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른 민주주의입니다. 역사를 누가 해석해 놓은 대로만 해석하고 달리 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걸 우리는 전체주의, 독재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그런 나라는 북한,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40초. 만일 5.18 특별처벌법과 같은 논리라면 북한의 남침설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이런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있어야 형평에 맞지요. 정권이 바뀌면 정권에서 해석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나라를 나라라고 부를 수 없지요.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사람과 인격이라는 구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라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것이 그 보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법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을 풀이하자면 법의 이익, 즉 굳이 형벌을 통해서 사람을 가두거나 벌금을 때리거나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사형이지요.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박탈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반대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법익이라고 합니다. 5.18 처벌법의 법익은 뭡니까? 그 이익은 누가 누립니까? 누가 설령 5.18에 대하여 소위 기분 나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어떤 해가 돌아옵니까? 아까 국론 분열을 다시 꺼낸다면 그래, 어떤 국론 분열이 있다는 겁니까? 법익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건 국민 모두의 법익이 아니라 일부의 법익입니다. 5.18에 대하여 일정한 견해를 가진 분들, 5.18로 인해 수혜를 받는 분들이 보기에는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일 겁니다. 그렇다고 그 기분을 풀기 위해 다른 견해를 가진 국민은 입도 뻥끗 못하고 자기 판단과 다른 말을 하거나 아예 입을 닫고 살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5.18 특별법은 성역화법입니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주는 아주 질 나쁜 법입니다. 이 법은 학문 연구 등에 있어서도
국가가 사실로 인정한 부분과 달리 발언하거나 발표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술, 학문, 연구, 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부의 발표나 조사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는 학문, 예술, 보도 등에 있어서도 다른 의견이 절대 허용되지 않고 있네요. 지금까지 이런 법은 없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외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법을 만들 나라가 없을 겁니다. 도대체 정부가 뭡니까? 그냥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아서 정권을 잡고 행정부를 구성하면 그게 정부입니다. 정권이고 다수당이고 집권당입니다. 정부의 발표와 조사라는 말은 다시 말해 정권의 발표와 조사라는 말입니다. 정권이 정해준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의 반론을 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 기다린다. 이게 5.18 특별처벌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7년 이하 징역으로 해놨을까요? 5.18 피해자나 유족들의 인격을 모독한 행위에 대한 처벌도 현행형법으로 가능한데 이렇게 굳이 사람이 아닌 역사 해석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7년 이하 처벌을 하도록 해놨는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집행유예 요건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7년 이하로 해놓으면 판사가 감경을 해도 다시 말해 법정형 7년을 깎아줘도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형은 3년 6개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3년 이하로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아예 집행유예를 막아놓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형법상의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법은 그 겉에 드러난 것도 봐야 하지만 무엇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 이용법 위반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없고 법원에서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명예나 모욕 같은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의사가 중요한데 굳이 피해자가 괜찮다는데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5.18 법상의 가중처벌에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조항이 쏙 빠져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냥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법의 보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5.18이라는 역사이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도 없고 설령 피해자가 있어서 나는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끝까지 처벌하고야 말겠다는 법.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바로 5.18 처벌특별법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5.18법은 처벌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형벌로서의 정당성을 잃는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사상,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특정 역사를 성역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 악법을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 꼭꼭 기억해 둡시다. 이 법안 전에 양양자 의원 등이 2020년 6월 1일 5.18을 포함 세월호와 일제강제동원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역사 왜곡 금지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죠. 이 5.18 법은 그 중에서도 5.18만을 따로 떼어낸 맞춤형 처벌법이고 양양자 의원 등의 역사 왜곡 금지 법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악법안에 대하여도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말도 안 되는 야만적인 법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야당도 적극 반대에 나서야 합니다.
만일 야당이 이런 법에 동의한다면 대한민국에 그런 야당이 필요할까요?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에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가 5.18의 앞에 가면 멈추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성역화법을 허용하였습니까? 20세기에 이런 법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국민이 우습지 않다는 걸 보여줍시다. 1인 시위, 항해 전화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